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라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 신고 접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지난 나흘 동안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세종시 신도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순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세종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는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제와 같은 장대비는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 금남교의 수위는 현재 약 8m 정도로 어제 최고 수위에 비해 4m 정도 낮아진 상태로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금강 스포츠공원 야구장인데요. 어제보다 물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안전 그물망과 야간 조명 기둥만이 이곳이 야구장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평균 410mm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 한때 장구면엔 시간당 4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세종시에선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연동면에선 집 옆에 토사물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1명이 매몰돼 숨졌고 장구면에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금강과 하천변에 살고 있는 주민 116명이 범람물에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도로 침수와 나무 전도 등 공공시설 241건과 차량 침수 등 사유시설 140건에 이릅니다. 세종시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충청권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의 위험이 큰 만큼 되도록 산과 인접한 곳이나 급경사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종 상황 잘 들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도 2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산 곡교천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천안과 아산 지역 상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섭 기자,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아산 곡교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아산 지역에 1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15일 곡교천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오늘 오전 8시 기준 수위가 2m까지 낮아지면서 홍수경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아산 지역에 내린 비는 220mm로 집계됐고 천안에서도 278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쯤 아산시 둔포면 공제저수지 인근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한 15일에는 곡교천 홍수경보에 따라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등 일부 지역에 침수가 우려되면서 염치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천안 병천면에서는 쏟아지는 비에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지만 호우경보가 계속 발령돼 있는 만큼 아산 지역 본강교와 세월교 등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있고 곡교천 둔치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충청권의 많게는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연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곡교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안 아산 상황 잘 들었습니다. 나흘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에선 모두 6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피해 상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명 이응달이라고 불리는 세종시 금강 보행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이 불어나면서 다리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상시 모습과 비교하면 수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금강변에 있는 스포츠공원. 높아진 수위에 농구장 골대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원래는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장 등이 조성돼 있지만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저기 조치원이 도백인데 아마 이 대평리 사람들도 이렇게 물찬 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지금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저 충북 지역하고 이 무주 진안 이쪽에서 나오는 비 전체가 대청댐으로 몰리면서 이게 여기 지금 금강이거든요. 금강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어제 낮 12시쯤 한솔동 제1복험 훈민관 인근에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와 토사가 도로는 물론이고 상가들이 있는 건너편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일하고 나와보니까는 산 웅성소에 나와보니까는 저게 다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나는 시민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주택에선 옹벽이 무너져 내려 이 집에 살고 있던 주민 등 인근 4가구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수시면 장산지구는 이번에도 오이농가 등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산 봉제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70대 남성은 수색 사흘째인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아산 관대교 하류 부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7시 기준 천안과 아산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278mm, 220mm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전체에선 평균 326mm의 비가 내려 아산을 비롯해 논산과 청양, 공주 등에서 모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또 농경지 3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도로 90여 곳이 침수나 토사가 쌓이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에는 지금까지 407mm의 비가 내려 사망 1명, 도로와 차량 침수 등 3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죠. 천안 병천면에 있는 김경식 재난방송통신원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실례하지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예, 천안시 병천면 가절리예요. 네, 지금 병천면 나와 계신데요. 천안 지역은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 병천 지역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이제 그친 상태인데 밤에 많이 온다 그래서 한 걱정입니다. 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천이나 수십면 지역이 원래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특히 하우스가 침수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수십면 장살리, 이 병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가 많이 제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회사에서 도로 그 상황 공사를 빨리 해줬으면은 대책을 해줬으면 이런 피해는 덜 봤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많이 잠겨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번 장마 예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가 더 크진 않았습니까? 2020년도보다는 조금 피해가 작은데요. 그나마 많이 그때 2020년도에 피해 났을 적에 그 수십 면의 호스펌프장에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은 그나마 피해를 덜 봤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2020년보다는 좀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추가로 있으실까요? 예, 빨리 이거를 그 공사하던 거를 마무리 줘서 피해 때마다 이런 결과가 안 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그 조치를 해서 공사 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 피해 확산되지 않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안 병천면에서 김경식 재난방송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전북 지역에도 나흘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잠시 소강 상태였던 비가 다시 내리며 주요 하천과 강의 수위가 오르고 있는데요. 도심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천 하류에 나가 있는 엄상현 기자 연결해 전북 지역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엄상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저는 지금 만경강과 만나는 전주천 하류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멈췄다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천의 물살도 지금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천변 자전거 도로입니다. 어제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모두 물에 잠기면서 출입이 총대됐었습니다. 천변 주변엔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각종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전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70mm,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전주천의 수위는 평소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만경강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경강 삼례교 지점은 그제 오전부터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이후 수위가 급격히 늘면서 어제는 교량 상판 아래까지 물이 들어차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빗물이 모이는 댐과 저수지의 방류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완주 대하저수지와 경천 저수지는 각각 초당 350톤, 초당 200톤 가까운 물을 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주 아중호수 역시 수위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산책로는 이미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던 전주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도 이번에도 수마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천 주변 경계석과 자전거 도로 일부가 불어난 물에 유실이 됐고요. 다행히 차량 진입은 현재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이곳 전주천과 삼천을 비롯해서 도심 안팎의 하천 수위도 점차 올라가서 매우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강 주변에는 절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천 하류에서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은 비가 오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단 큰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원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라북도 지역은 강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전 8시 30분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대처 상황 점검회의가 30여 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도지사 주재 회의가 도내 14개 지군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은 피해 상황을 보면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공공시설로는 도로 7곳이 유실 또는 파손이 됐고 곳곳에서 22건의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요. 주로 주택 침수는 군산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농작물 침수가 심각합니다. 9,766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현재 수목 제거와 배수로 정비, 배수 지원을 위해 소방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강우는 소강 상태지만 통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모든 하천, 누치 주차장과 산책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전체 10개 공원 133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주 등 모두 9개 지역 267세대 396명이 주택 침수와 산사태에 대비해 대피해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학교와 주민센터 경로당 또 마을 회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금강 수위 상승에 따라 전라북도는 대청댐, 방류당 축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안과 용담 또 선진강댐도 저수위와 하천 수위를 살피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강우 지속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 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선제적 상황 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최소를 위해 공격적인 예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과 복구 조치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8.7mm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온 곳은 군산으로 478.3mm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우리나라 남부 해안 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정체 전선이 다시 한번 강하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과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유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밀려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북쪽의 기압골과 만나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적은 양의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주변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거나 특히 땅속 울림이 들린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대피를 준비하고 강가나 계곡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도심에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에 잠긴 도로를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는 만큼 진입하면 안 됩니다. 또 공사장 근처나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고립된 지역에 있다면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집중호우를 비롯해 재난이나 비상사태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